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동입니다. 오늘은 모차르트 이펙트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차르트 이펙트. 모차르트 음악이 과연 IQ를 높여줄 수 있는가에 관한 논란이 1900년, 1993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15년 동안 계속 논란이 많이 되고요. 또 관련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모차르트 음악이 아이들의 그 IQ,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IQ를 높여주지 못한다. 그런 연구들이 후속이 되면서 사실 모차르트 이펙트의 그 효과가 지금은 사라졌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거와 관련돼서 쭉 살펴보다 보니까 모차르트 이펙트는 여전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모차르트 이펙트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얼바인이라고 있죠. 캘리포니아 대학교 얼바인에서 3명의 연구자가 시작을 했는데요. 로셔라는 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쇼라고 하는 분, 쇼라고 하는 교수님, 그 다음에 카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공동 연구자로 논문이 하나 발표됐습니다. 그 논문이 어디에 실리게 됐느냐면은 미국에서 아주 저명한 학술지인 네이처에 실리게 됐습니다. 네이처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아마 3대 학술지에 들어가는데요. 이 네이처는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 Music and Special Task Performance입니다. 그러니까는 음악과 공간 과제 수행과의 관계에 관한 겁니다. 자, 이 논문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이 연구자들이 세 그룹의 그 대학생들을 이제 지정을 하죠. 한 그룹에 12명씩 지정을 하는데요.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A그룹에는 모차르트 음악인데요.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장조입니다. K448입니다. 이 음악을 10분 동안 들려줬고요. B그룹에게는 릴렉스 음악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쉴 때 듣는 그런 음악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C그룹은 그냥 아무것도 들려주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10분을 보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A그룹은 모차르트 음악, B그룹은 그냥 명상음악, 그 다음에 C그룹은 아무것도 없이 조용히 앉아서 듣게 하는 그런 실험이었죠. 이 실험 3가지 실험을 끝낸 후에 무슨 검사를 했느냐면은 그 스탠포드 비네 지능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스탠포드 비네 지능검사의 하위 검사인 공간 추리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공간 추리력 검사를 실시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모차르트 음악을 들었던 그룹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2개의 B그룹과 C그룹에 비해서 높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높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학술지에 발표를 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겁니다. 자, 과연 음악이 아이들의 아니면 음악이 그 성인들의 어떤 그 지적 능력, 특히 말해서 공간 추리력, 이 공간 추리력에 높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아주 새로운 발견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아주 그때 그 학술지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에 많은 쪽으로 그냥 여러 방면으로 막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 효과가. 그런데 더 재밌게도 뉴욕타임즈가 1994년에 뉴욕타임즈가 이 모차르트 음악이 그 사람들을 똑똑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를 내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굉장히 아주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거죠. 뉴욕타임즈가 얼마나 영향력이 큽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크니까. 이거를 들은 또 어떤 분이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래? 모차르트 음악이 사람들을 똑똑하게 해? 모차르트 음악이 아이들을 똑똑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점점 확대 해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1997년에 돈 캠벨이라고 하는 음악 교육 하시는 그 교수께서
그 모차르트 이펙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모차르트 이펙트라는 책을 내면서 이 모차르트 음악이 우리의 바디, 몸을 잘 힐링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 정신도 아주 강화해주고, 그 다음에 뭐 창의성까지 길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발표하니까 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거에 대해서 호응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갖게 됐냐면은 모차르트 음반을 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모차르트 음반을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찍어가지고 이제 막 팔면서 홍보를 합니다. 이 모차르트 음악은 아이들에게 아주 IQ를 높여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뭐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 글로브라고 하는 그런 저널에서도 또 로시어의 후속 연구를 또 발표합니다. 후속 연구는 어떤 거냐면은 3, 4세 아동들에게 8개월 정도의 피아노 교육을 시킨 후에 공간 추리를 해봤더니 아주 월등하게 높아졌더라. 이런 그런 결과를 또 발표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이어서 1998년도에는 조지아에 있는 주지사가 예산 확보를 하는데 무슨 예산 확보를 했냐면은 조지아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 모차르트 CD를 무상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예산 확보까지 하게 됩니다. 참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의 연구하고는 조금 그 취지와 의도하고는 조금 다른 쪽으로 샌다고 그럴까요? 다른 쪽으로 옆으로 빗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 모차르트 이펙트의 연구와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는데요. 그 오해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차르트 이펙트라고 하는 것이 IQ를 높인다. 이렇게 확대 해석이 된 겁니다. IQ를 높인다. 사실 IQ를 높이는 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IQ 테스트는 스탠포드 빈의 지능검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스탠포드 빈의 지능검사 중에서 하위 검사 하나를 쓴 거지 스탠포드 빈의 지능검사 전체 풀 세트를 풀 배터리라고 그러는데요. 풀 세트를 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어떤 능력 검사만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IQ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확대 해석이 된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IQ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IQ는 아니죠. 이거는 그냥 공간 추리력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큰 문제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 실험에서 그 피험자들은 대학생이었어요. 피험자들이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아동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심지어는 태아에게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면 아주 굉장히 IQ가 높아지고 똑똑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확대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능력들이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았어요. 실제 검사에서 10분 동안 음악을 들려주고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의 효과가 사실은 이제 그 공간 추리력의 효과가 15분 정도만 지속되고 그 이후에는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15분 정도 굉장히 단기간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는 사실은 그 연구자들은 밝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연구는 IQ가 높아져가지고 나중에 공부를 엄청 잘하고 또 사회 나가서 성공을 거두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확대 해석이 사실은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CD를 판매하는 그런 상업주의자들이 막 생각 없이 확대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오해 중에 세 번째는 태아에 관한 건데요. 태교는 사실 모차르트 음악을 많이 들려준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똑똑해지는 건 아닙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모차르트 음악을 많이 들었을 때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엄마가 굉장히 그 감성적으로 편안해지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아서 아이한테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간접 효과일 수 있는데 그걸 아이한테 직접 들려주기 위해서 배에다가 모차르트 음악을 막 들려주는 그런 해프닝이 사실은 있었죠. 이것이 이 큰 오해인데 그러면 이 모차르트 음악이라고 하는 것 또 조금 확대해서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아이들의 그 공간 추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차르트 음악뿐만 아니라 클래식 음악들, 이런 음악들은요, 또 더 나아가서는 재즈, 이런 음악들이 사실은 그 아이들의 공간 추리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런 이론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그 음악은 우리의 우뇌를 자극합니다. 우뇌는 사실은 굉장히 그 공간적인 것을 관장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인 그런 사고를 관장하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인 그런 능력을 키우는데 우뇌가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래서 오해를 풀자면 첫째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저는 생각이고요. 첫째, 효과가 있다면 어떻게 효과가 있느냐? 먼저 성인들에게는 상당히 공간 추리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동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음악적인 자극, 특히 모차르트면 또 좋고요. 모차르트와 관련된 클래식 음악들은 사실 아이들에게 굉장히 그 공간 추리력을 키워주는데 굉장히 좋다. 즉 다시 말해서 이미지를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상상력을 갖게 하는, 그런데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클래식 음악만 다시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재즈라든지 기타 다른 음악들도 얼마든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와서 유아들에게도 물론 유아 아동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고요. 얘네들은 직접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태아는 어떠냐? 태아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교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뱃속에 있는, 임신 중에 있는 그 뱃속에 있는 그런 아이는 사실은 지적인 사고를 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인 능력이 향상된다고 말하기는 아직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음악에 관한 흥미라든지 음악에 관한 친숙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듣지 않은 아이보다 나중에 음악에 관한 관심, 흥미 이런 것이 커져서 태어난 후에 음악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음악을 통해서 사실은 IQ가 높아진다고 하면 확대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 추리력이 충분히 높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나 상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차르트 이펙트는 여전히 살아있고요. 그리고 이 모차르트 이펙트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태아나 유아나 그 다음에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적인 능력 중에서 특히 공간적인 추리력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